안녕하세요. 듣는 소설 지구정거장입니다. 제1화 혹독하게 칼바람이 불던 어느 밤 버스 정류장 낡은 의자에 기대있는 남자. 그 남자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행인의 눈에 띈 것은 행운이다. 그 행인은 굵은 안경 너머 눈을 한껏 찡그린 채 유리벽에 기댄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본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 영락 죽은 듯 보인다. 이에 그 행위는 마음속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확인할 것도 없다는 듯 다급한 동작으로 재킷 주머니 휴대폰을 꺼낸다. 그리고 찰칵 사진을 찍은 다음에야 112에 신고한다. 그 행인의 요란한 신고 목소리에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길은 금세 사람들로 모여들게 된다. 얼마나 지났을까? 웅성대는 사람들 사이로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이 내린다. 2명의 경찰관 중 1명이 쓰러진 남자를 보고 다급하게 달려가 손목에 맥을 짚어본다. 그리고 곧 그 경찰관은 당황한 듯 구경하는 사람들을 물러서게 한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은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듯 허둥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굵은 안경테의 여자 행인은 이를 지켜보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저 감식반 같은 거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어느새 나타난 고참 경찰관은 귀찮은 듯 읊조린다. 살인사건이 아니라서 못 부르는 건데 참나. 사람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네. 라고 말하며 행인 여자에게 무언을 준다. 굵은 안경의 여자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한 듯 입이 쑥 들어간 얼굴을 한다. 그리고 원래 가던 길에 늦었음을 티내듯 짜증나는 표정을 하며 종종 걸음으로 갈 길을 재촉한다. 반면 죽은 사람이 생긴 것에 골치가 아플 것 같은 고참 경찰관은 머리를 지그시 누른 채 순찰차에 오른다. 그리고 곧 무전을 하여 운구차를 보내달라고 얘기한다. 그는 곧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쓴 채 의자에 기대고 밖의 상황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모든 사건이 종결됐음을 느낀다. 이제 얼어 죽은 불황자를 태울 운구차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왜? 밖에서 심하게 구토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는 분명 방금까지 맥박이 없던 시체와 같은 불황자다. 그리고 그 옆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참이 동그란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넉넉한 표정을 하고 있다. 어우씨 이거 뭐야. 큰일 날 뻔했네. 주치자였네 주치자. 그 순간 고참의 경찰도 등골이 서늘한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듯한 얼굴로 운구차에 취소 요청을 하고 탁 무전기를 던지듯 내리친 그는 곧 순찰차 밖으로 나와 신참과 함께 창백한 시체와 같은 사내에게 다가간다. 토를 하던 사내는 의식이 돌아왔는 듯 개슴츠레한 눈을 들어 고참 경찰관을 바라본다. 굳은 얼굴의 고참 경찰관은 근엄한 말투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난다.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면 어디 아파요? 고참 경찰관의 말에도 사내는 정신이 없는 듯 대답하지 못한다.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한 두 경찰관들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애써 냉랭한 태도로 그를 차에 태운다. 경찰차에 올라탄 사내는 경찰의 냉랭한 기류도 느끼지 못하는 듯 창문에 기댄 채 다시 잠이 든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땐 경찰서 의자에 자신이 길게 누워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그는 눈만 끔뻑이고 있다. 그가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때 고참 경찰관이 남자를 부른다. 어이 아저씨, 아저씨 정신 들어요? 아저씨. 고참 경찰관이 서류와
서류 받침대 그리고 볼펜을 들고 사내 곁으로 다가온다. 고참 경찰관은 사내가 귀찮은 듯 내려다보다 그의 옆에 앉는다. 그는 사내가 다른 지취자들처럼 물어보는 질문에 당연히 대답할 것이라 생각하고 볼펜의 뒷부분을 머리에 지그시 눌렀다. 딸깍. 뾰족한 펜 앞부분이 나오자 그는 종이에 가져다 대고 남자에게 질문을 한다. 아저씨 이름이 뭡니까? 아저씨? 본이요. 본입니다. 본 말입니까? 그럼 성이 뭐죠? 성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성이라는 걸 대자면 꽤 오래 걸릴 텐데 괜찮겠소? 그냥 성을 물어본 경찰로서는 황당하다 못해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이봐요, 지금 누구 놀립니까? 아니, 난 아무도 놀리지 않소. 난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요. 아, 예, 그렇습니까? 고참 경찰관의 눈에 그는 그저 술에 취했다 깨어난 사람으로만 보일 뿐이다. 다양한 지취자들을 만난 고참 경찰관으로서는 그의 말투에 이제 짜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고참 경찰관의 표정을 그는 이해하는 듯 침착한 얼굴로 조용하게 말을 잇는다. 당신이 뭘 요구하는지 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난 그저 당신이 요구하는 걸 말하면 되는지 또는 아닌지 궁금할 뿐이요. 아, 그럼 됐고요. 성이 뭔지 말해봐요. 그의 말에 사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고참 경찰관은 당황하게 그지없다.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개의치 않고 그렇게 3분 정도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아니 언어도 노래도 아닌 난해한 멜로디를,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불러댄다. 진짜 뭐지? 고참 경찰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애써 짓는다. 뭔가 그의 노래에 당황한 기색이랄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오묘함을 느끼는 순간이랄까? 아, 뭐야 이 아저씨 진짜. 고참 경찰은 정신을 차린 듯 읊조리더니 그가 귀찮아서 그저 속으로만 생각한다. 이 골치 아픈 인간 그냥 시체로 남아있었으면.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참고란에 한마디 적는다. 정신착란. 고참 경찰은 사내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래서 그의 축 늘어진 버들거지 같은 손을 들어 올린다. 사내의 손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생각보다 따스하다. 손가락 지문을 찍으러 인주에 가져다 종이에 묻히는 순간, 뭐지? 그의 손가락 끝이 유리알처럼 맨질맨질해서 도무지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참 경찰관은 이것이 신기하기보다 속으로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겼다는 느낌만 계속 받을 뿐이다. 이렇게 바쁜 겨울밤, 단순 주치자로 인해 인력과 힘을 낭비하기엔 이미 만성 피로에 너무 찌들어 있다. 고참 경찰관은 넌지시 동료에게 상의한다. 저 사람 이제 정신도 차렸는데 아직도 행세수설해. 그냥 구급대원 불러서 주치자로 응급실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거면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여기까지 뭐하러 데리고 오냐? 여기서 그냥 대출 해결해서 내보내. 그래, 내 말이 말이다. 고참 경찰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길에서 떨고 있는 노숙인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몸을 덮여 내보내는 것뿐인데 조서를 잘못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래, 그냥 잘 달래서 내보내면 될 것 같아. 그는 최대한 물어볼 것만 물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입 경찰관을 부른다. 이순경, 저기 가서 오늘 데려온 주치자 있지. 그 사람 거주지하고 가족들 연락처나 물어봐. 신입 경찰관 이순경이 사내 옆에 앉는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옷차림은 누가 봐도 행렬병자나 노숙자인데 몸속에서 날 것 같은 냄새는 전혀 없다. 얼굴은 온화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인간적인 느낌도 별로 없다. 이순경은 차가운 대리석 같은 그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연다.
저 선생님, 집이 어디신가요? 하지만 산에는 대답이 없다. 언제 노래를 당당하게 불렀는지 그 기백은 간 곳이 없고 다시 힘이 빠진 온화한 모습이다. 선생님,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나요? 지금 거주지를 묻는 거요? 아님 동료들을 묻는 거요? 네? 선생님 제 말뜻 잘 모르겠나요? 나는 원래 이 거쳐가는 당신들이 말하는 별 주민이 아니오. 또 같이 사는 동료들을 물어본다면 내가 온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또 내 눈앞에 있는 당신도 내 동료가 될 수 있어. 네? 거쳐가는 별, 동료요? 이순경의 얼굴이 잔뜩 찡그려진다. 그리곤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고참 경찰 쪽으로 가려고 일어난다. 그는 마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화면에 가리지 않기 위해 허리를 숙여 엎드려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 고참 경찰관에게 가고 있다. 이의 모습을 본 고참 경찰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이순경, 답 없지? 그게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답 없어. 저 사람 그냥 답 없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보내. 알겠지? 네, 안 그래도 그럼 어떨까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이순경은 고참 경찰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자세를 낮춘 모습이다. 그는 아까와 같은 자세로 다시 노숙인과 같은 그 사내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사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파출소 뒷문으로 유도한다. 뒷문은 파출소와 옆 건물 사이에 좁다란 골목으로 향해 있고 이순경은 그 사내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여기서 그만 나가도 된다는 손짓을 한다. 사내의 얼굴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창백하고 안쓰럽다. 그러나 곧 노숙인 같은 사내는 비록 입을 떼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듯 한동안 이순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곧 건물과 파출소 사이로 난 새벽 안개 사이의 길을 사라지듯 걸어간다.